예, 주말에 시장 브리핑 해드리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3.9%, S&P 500이 거의 4% 가까이 빠지면서 121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6% 가까이 빠져서 뭐 51선, 그동안에 이제 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51선 정도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세게 영향을 준 재료였죠. 8분 동안 발언을 했는데 8분 발언에 다우지수 1000포인트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8분이라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짧게 얘기할 거다. 조금이라도 길게 얘기해서 어떤 여지, 이상한 해석을 초래하지 않겠다, 유발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아주 세게 냈는데 크게 네 조각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금리 인상 멈출 곳이 없다.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지표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다. 7, 80년대 실패, 재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을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금리 인상은 멈출 것 없다라는 거는 금리 인하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메시지. 일부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자꾸 제기를 했잖아요. 꿈도 꾸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준 거고, 가계와 기업의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 이외에 고통 따른다라는 거는 이 금리 올라가는 시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 인하 상상하던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이거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말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지겠구나. 당장은 인하 생각할 필요도 없겠구나. 요걸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 하나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건 최근에 일부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듯한 그런 어떤 지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개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론 다시는 얘기하지 마. 이런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겠고, 7, 80년대 실패 저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니까 조금 완화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다가 경기도 놓치고 인플레도 제대로 못 잡고 이상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속도 조절 자칫했다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금리 계속 올려놓고 볼 거야. 이런 또 의미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일부 투자자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그 관련된 어떤 포지션을 쥐고 있던 투자들의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이날 이제 어떤 뉴스가 나온 게 있었냐면 빅테크 관련된 뉴스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가 애플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래 보면 아마존을 상대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글을 제소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애플, 아마존, 구글 이게 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거의 4%, 4.7, 5.4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빅테크주들이 이게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테슬라는 어느 정도 좀 덜 빠져서 액면 분할 이후에 좀 매도가 좀 덜 했는데 애플을 비롯해서 이런 어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이 관련된 어떤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낙폭이 커졌고 그게 이제 시장을 방어하지 못하고 오후까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플러스 빅테크.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이제 한 1,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는 그 하락 포지션 투기 세력들이 좀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볼 때. 근데 이 투기 세력들이 정말 당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선물 매도 포지션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베팅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락 포지션을 늘려놨는데 지수는 거꾸로 올라가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 2주 동안 밀려 있었는데 이 투기 세력들이 이번 기회를 삼아서 대거 그냥 하락 쪽으로 확 밀어버리면서 이제 게임을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투기 세력들이 좀 재료를 과민하게 해석하게 만든 그런 측면도 일부는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월이 시장이 전통적으로 좀 안 좋았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안 그래도 불안한데 파월이 저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9월 FOMC 때까지는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9월 증시가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좀 포지션 좀 정리해 놓고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투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표들 반응이 중요한데 사실 지표는 엄청나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제 10년, 2년물 국채 금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상황에 이제 0.6% 올라가서
2년물 금리가 지금 3.4% 정도까지 올라가 버렸고 10년물 금리는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한편으로 경기도 또 반영을 해야 되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당장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좀 덜했다라는 쪽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 금리에 대한 공포감이 있긴 하지만 경기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또 0.3% 파월 의장의 발언에 비해서는 이게 이제 전고 좀 확 뚫고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어정쩡하게 발언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뭐 안전하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제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이게 확 폭락을 해서 경기 걱정을 반영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좀 요란하게 반응했고 채권, 외환, 원자재 시장은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 공포감 이런 쪽으로 확대해서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이 되게 중요하다. 주식만 깨지고 이제 버텼는데 나머지 마저 무너지는지 아니면은 이제 이거만 때문에 주식시장이 우리만 너무 심하게 빠졌잖아라고 보고 나는지 이건 월요일 날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한국 관련 지표는 뭐 한국 MSCI 한국 지수가 2.9%나 빠졌고 원달러 환율은 이제 그 금요일 종가 대비 10원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 감안해 볼 때 이거 보통 절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 정도 하락해서 일단 이제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파월 의장은 이날 메시지 주고 싶었던 건 내년에 인하 이야기 자꾸 하는데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 제가 카페에다는 관련돼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직원들이 열심히 수습하고 사장님이 사고 치는 분위기였다가 이제 사장님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직원들 말이 맞아 그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향후에는 근데 여지를 남긴 게 지표 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날 그 금리 인상 폭이라든가 이런 거 발언한 연준 인사들 대부분 다 지표 보고서 인상폭 결정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제가 잠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런 지표가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이날 이제 빅테크주 그다음에 델 컴퓨터 하락 이게 이제 각각 이제 좀 낙폭을 키운 그런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빅테크주가 단발적으로 그치고 특히 애플 신제품 출시 앞두고 있는 애플 액면 분할한 테슬라가 다음 주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실 새로운 발언한 건 아니거든요. 파월 의장이 기존의 연준 인사들 발언을 좀 거드는 듯한 발언을 한 거라서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매매를 좀 바꿀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제가 내용들을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조금 희망이 되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그 인플레이션 수치 보면서 인상폭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 전달에 6.8% 상승해서 이번 달 6.3, 0.5% 포인트면 되게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 거라서 계속 내려가는지 여부를 한 번 더 봐야겠죠. 연속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내년도 기대 인플레이션도 보면 떨어졌어요. 예, 떨어지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좀 안정이 된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을 좀 덜어낼 수 있어서 저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투자자들이 한 번 더 판단을 좀 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뭐 연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지표 보면서 판단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의 태도를 보면 최근에 우리하고 인도를 사요. 대만은 되게 많이 팔거든요. 대만은 아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하고 인도는 원유를 많이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 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덜어낸 게 좀 3주 연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오늘 블룸버그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2020년 이후에 그 펀드 자금이 아시아 쪽으로 되게 많이 들어왔다. 2020년 이후에 최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들어온 자금의 대부분이 인도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 어떤 변수가 되는지 그냥 주초에 2천억 원 이상 매도만 안 하면 외국인 투자들이 그렇게 꿈쩍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어떤 학자가 나와도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고 지금 8주 연속 매수 중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와 업종이 그대로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보자.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파월 의장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발언의 영향은 하루 이틀 정도였고요. 그 대부분은 다 그 다음 재료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만 놓고 우리가 뭐 공포 상태 시작된다 이렇게 놓기보다는
그 이후에 주목하게 될 인플레이션 장세, 그리고 지표 장세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차분하게 어떤 하락에서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추가적인 내용,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로 검색하시면 또 카페 오실 수 있고 다양한 자료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 이 채널 구독하기,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고 카페 가입 둘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